자, 남극 기지에서 근무한 사람이 이제 플랫어스 이제 그룹에 들어와 가지고 페이스북 그룹에 들어와 가지고 자신이 그 체험했던 걸 이제 증언하는 겁니다. 하늘 도움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은 적도 없고 교회 일체 가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단지 당시에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군대에 있었고 남극의 맥모도 기지로 파견되었습니다. 나는 헬리콥터 정비공이자 승무원 책임자였으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헬리콥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투어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자원봉사를 요청했을 때 우리 무리가 지원했지만 나와 한 명의 다른 사람만 수락되었습니다. 지원 절차에는 우리가 작성해야 하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우리는 1대1 인터뷰를 위해 앉아야 했습니다. 그것의 대부분 우리의 관심사와 신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자원봉사, 남극 맥모도 기지에 자원봉사자를 구하는데 지원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선별을 하는데 인터뷰를 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대부분이 어떤 전문 분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종교는 있느냐 또는 네 관심사는 뭐냐 이딴 것을 물었다는 거죠. 나는 1999년, 98년 8월에 맥모도 기지로 파견되었습니다. 우리가 항공기 재빙 및 작업으로 바쁘지 않을 때 우리는 연구기지에서 과학자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맥모도에 소속된 부대는 규모가 작았고 자체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X나 미디어 센터가 없었습니다. 예배당이나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별도의 메일룸이 없었습니다. 컴퓨터 방이죠. 우리는 과학자 및 연구원과 같은 시설을 공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학자들과 친하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두 가지 종류의 얼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얼음은 우리 모두가 본 정상적인 종류였습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구멍에서 그것의 핵심을 가져왔습니다. 얼음의 핵을 가져왔다는 거죠. 땅에 있는 얼음. 일반 얼음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투명하거나 때로는 흰색이었고 따뜻해지면 액체 상태의 물로 녹습니다. 남극 대륙 전체가 이런 종류의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중요한 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일반 얼음을 연구하는 것을 본 것은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반 얼음을 연구하는 것을 본 것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화 제작진이 왔을 때였습니다. 그때만 일반 얼음을 연구하는 척 했다는 거죠. 평평지구님, 네, 반갑습니다. 나머지 시간, 대부분의 시간에 과학자들은 하늘 얼음이라고 불리는 것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구실은 매우 깨끗하게 유지되었고 연구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여보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작업이 엉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원 구역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연구구역은 출입 금지 구역이라는 거죠. 그러나 한 번은 내 친구였던 연구원 중 한 명이 나에게 하늘 얼음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맨손으로 하늘 얼음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의 얼음처럼 투명하거나 흰색이 아니라 단단한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들이 하늘과 똑같은 색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하늘 얼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루기 위해
두꺼운 외출용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하늘 얼음이 너무 차가워서 만지면 즉시 피부가 얼어붙을 것입니다. 그가 말한 온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하 수백 도 정도였습니다. 절대 온도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가 말한 온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영하 수백 도 정도였습니다. 1, 200도가 아니었겠죠. 바깥에 있던 일반 얼음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그는 보온병과 같은 금속병에 그것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내가 잠시 동안 그것의 일부를 가지고 놀게 하였습니다. 같은 크기의 일반 얼음 조각보다 훨씬 가벼웠고 전혀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중에 던졌다가 다시 아래에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시도하진 않았습니다. 공중에 던지면 하늘에 붕붕 뜰 것 같을 정도로 가벼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부리려고 했을 때에도 조금 유연했습니다. 이 하늘 얼음을 구부렸더니 조금 유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얼음의 속성입니다. 일반 얼음처럼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조각조차도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없었습니다.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투명하지 않아서 작은 조각인데도 그것을 통해서 그 뒷부분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여기 정말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에 녹지 않았습니다. 따뜻해지면 안에 넣었기 때문에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속 병에다가 넣었다고 했죠. 그런데 따뜻해지면 이것이 녹지를 않고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긴 했지만 내 장갑은 젖지 않았다. 하늘 얼음이 녹았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증발해버렸다는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처럼 그냥 증발해버리면서 물기를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바닥에 물이 없었습니다. 물질은 따뜻해지면 공기가 되어 증발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들이 남극 대륙에서 바로 그곳에 있는 것들을 연구해야 했던 이유라고 했습니다. 운송 중에 얼음을 충분히 차갑게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하늘의 얼음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공기 중에서 기화되어 미국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 과학자들이 하늘 얼음을 러시아로 가져가려고 할 때 같은 문제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들도 똑같이 이 하늘 얼음 러시아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도중에 다 녹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남극 대륙에 연구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되죠? 하늘 얼음 조각을 처리한 지 15분 정도가 지나면 거의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아주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 장갑은 건조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공기 중에서 기화되어 이건 이제 같은 내용인데 3번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과합니다. 빛이 있는 얼음 동굴 푸른병. 자, 이건 하늘 도움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얼음인데 빛이 들어가서 이제 좀 푸르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나는 이전이나 이후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 제가 항상 과학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드문 일입니다. 인터뷰의 상당 부분이 과학과 내가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남극 자원봉사자로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고 그냥 뭐 과학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극 자원봉사에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되니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맹모도에 있는 동안 나는 사람들이 벽이 특별한 장소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극 대륙 전역에 얼음벽과 얼음 절벽을 찾는 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온 동네가 얼음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평범한 흰색 또는 맑은 얼음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하늘 얼음을 어디에서 얻었냐고 물었더니 벽에서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만 분명히 남극 대륙에는 거대한 하늘 얼음벽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해안에서 내륙으로 수백 마일 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맹모도에서만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원정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연 구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연 구조물, 바로 하늘 도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1960년대에 미국이 이 벽에 터널을 뚫을 계획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추운 온도를 처리할 수 있는 볼링 머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린란드에서 전체 테스트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얼음 터널을 개발하고 구멍을 뚫고 매우 추운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볼링 머신을 발명했습니다. 마치 연습을 위해서 그린란드에서 이 모든 일을 한 것처럼 나는 그것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가 나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볼링 머신을 알아낸 후 남극 대륙의 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기계가 터널을 뚫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벽으로 5에서 10마일 정도, 그러나 그들은 벽의 반대편을 뚫고 나온 적이 없고 아직도 그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제대로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만 처음에 터널 바닥이 단단한 암석이었다가 하늘 벽 아랫부분을 말하는 거죠. 아랫부분은 단단한 암석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암석이었다가 2마일 후에는 바닥이 하늘의 얼음이었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특정 지점 이후 아래에 있는 하늘 얼음처럼 또 그런 것, 분명히 벽은 당신이 그것을 자른 후에 천천히 다시 쌓입니다. 왜냐하면 1년 정도 후 터널이 저절로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늘 도움이 스스로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구멍을 뚫고 한참 뚫고 들어가는데 뚫고 들어가는 와중에 처음 뚫었던 부분들이 점점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터널이 너무 작아서 다시 빼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볼링 머신을 벽 안에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구멍 뚫고 들어가다가 벽이 점점점 처음에 뚫고 들어갔던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볼링 머신을 버려두고 탈출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십 년 후에 터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다시 단단했습니다. 그는 이제 과학자들이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알아내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극을 떠나서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참으로 기이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반인 입장에서 그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데, 자, 일반인 입장에서 아무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몇 주 전에 나는 남극 대륙 벽 지도, 평면 지도죠. 지도를 보았습니다. 지도가 모두 평평하고 미친 듯이 보였고 지구 전체를 가로질러 올라가고 있는 벽을 보여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 이후 나는 내가 본 하늘의 얼음과 내가 들었던 벽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고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연결될 수 있었는지, 지금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연결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가 차단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그룹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의 일부를 누군가를 알아내는데, 난국 도움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 걸 차단만 안 하면. 자, 땅이 평평하고 이렇게 하늘 도움이 있습니다. 하늘 도움이 있는데, 자, 이 남극이 끝이죠. 가장자리가 북극입니다. 남극. 자, 그런데 이 남극 기지, 맹모도 기지에서 이 벽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뚫고 들어가는데, 아까 기술한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자, 처음에는 암벽이 있습니다. 암벽. 1차로 암석이죠. 암석. 암석이 있었고, 암석 부분을 일정 부분 뚫고 들어갔더니 그때부터는 하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암석이 있고 하늘 도움이 있는데, 자, 이 두께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께를 알고 싶어서 볼링 머신으로 구멍을 뚫고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파고 들어가도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데, 문제는, 자, 이게 하늘 도움이 이렇게 두꺼운데, 자, 여기서 구멍을 뚫고 들어갔는데, 자, 머신이 계속 뚫고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천천히 이 초반 부분에 도움이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볼링 머신이 이만한데 뚫던 구멍이 줄어들어서 이만해지니까 이 기계가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탈출을 하는 거죠. 탈출을 했고, 이게 수십 년이 지나니까 이 도움이 다시 완전히 메워졌다는 겁니다. 하늘 도움은 이거 도움 조각을 가지고 왔는데, 이 도움 조각이 유연성도 가지고 있다.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녹지 않고 증발한다. 증발 기화를 한다는 거죠. 기화해버리고 되고, 그리고 자, 이것은 이 하늘 얼음은 푸른색이었다. 푸른색이었고 증발을 하고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또 온도는 마이너스 수백 도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측정하는 뭐 일반적인 절대 온도가 있는데, 절대 온도를 넘어서 버리는 그런 측정 불가능한 수백 도의, 영하 수백 도의 온도의 그런 것이 하늘 도움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장님이었는데요. 아, 예. 링크 걸어놓게 링크를. 링크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